웰다잉의 조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고민하라입니다.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름이 참 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가요?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쉽게 말해서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밝혀두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명 의료라고 하는 것은 호전될 가능성이 없이 그 죽음의 과정만 우리가 연장을 하는 그런 의료 행위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 장치 등 의학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치료를 말합니다.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등록기관에서 제시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필은 절대, 대신 누군가가 서명하는 건 절대 안 되니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70만 명이 작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지 6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1997년에 어떤 그 남편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하다가 부인이 이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치료를 나는 못하겠다. 치료비도 많이 부담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퇴원을 요청해가지고 결국 퇴원하셨거든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다음에 5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내와 의사가 기소가 됐어요.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안 합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요구를 해도.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에 김 할머니라는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또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분이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적극적으로 이제 연명치료를 이제 중단할 것을 요청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연명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가족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드디어 2009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좋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드디어 2018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환자 본인이 본인의 결정권으로 연명치료를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단어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연명 치료라고 하면은 생명을 연명할 수 있게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연명 의료이고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최근 연명 의료 의향서 뭐 동의 사인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는데 연명 의료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사인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할 건데 어쨌든 안 할 겁니다. 이 자료가 지금 남을 거예요.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아. 다 나중에 다시 보기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직은 저는 상국 씨는요? 연명 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관에 들어갔다가도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떼는 순간에 왜냐면 이게 또 내가 또 살고 싶은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계속 치료와 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자기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이니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존중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가 좋다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에도 휩쓸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이 없이 연명 치료로 넘어갔다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79세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게 되면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한 40일간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발생한 총 의료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40일 만에요? 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고 할아버지가 회복하셨냐? 아닙니다. 임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까 아버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그렇죠. 면회가 제한되죠. 맞아요. 중환자실은. 네. 네. 그리고 또 주렁주렁 뭐 달고만 계시다가 너무 고생만 하다 가셨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슬픔을 감추지를 못하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연명 치료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들은요. 환자 본인 또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렁주렁 줄만 달고 계시다 가셨다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가보시면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이 막 몸에 맞아요. 꽂혀 있는 걸 또 보게 되거든요. 예. 야, 이게 근데 사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이게 또 가족들이 얼굴은 또 얼굴대로 못 보니까 야,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천만 원이면 네. 제가 이 새벽 방송을 몇 년을 해야 되거든요. 아, 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아, 자,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에 대해서 티벗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문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을 했거나 서명할 의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서명할 의사가 있다 80.74%, 서명할 의사가 없다 19.26%로 나와 있네요.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하고 싶다는 응답이 80%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인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사망자의 70%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임종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그 번지 점프 하실 때 생각해 보면 번지 점프 할 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뛰어내리는 건 정말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의향서를 쓰는 순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이게 죽음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보게 되고 죽음을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심리학에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불안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불편감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실제로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 어디 가서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네. 막상 이제 이거를 뭐 여러분들 요즘 키오스크 같은 거 하시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누르기 귀찮고 힘들어서 레스토랑 안 가는 분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게 그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미리 좀 선택을 해두면 그러면 가족이 나중에 좀 덜 힘들지 않겠나. 미리 이걸 안 해놓고 갔을 때의 어떤 고민거리 이런 거를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사전 그 연명 의료 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에도 그래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나의 주도권에 관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가족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기자님. 네,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병원이나 이런 보건복지관, 웰다잉 센터 등에서도 가능한데 이런 곳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등록한 기관들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거주지역 근처에 있는 곳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이 연명의료에 관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신 후에 등록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하면 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말씀드린 기관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타이밍에서 좀 궁금한 게 네. 제가 이제 연명 의료를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뭐 의식이 없을 건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누가 이거를 중단을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진짜 그거 그러네요. 보호자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연명의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공호흡기 같은 거는 괜찮아요. 달아도 돼. 근데 심폐소생술은 막 갈비뼈도 부러질 수 있다고 많이. 그거는 좀 너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연명 치료 중단 이거를 결정하는 건가요? 타이밍을?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연명 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결정하는 거는 의료인이 결정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 의사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 2인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고 임종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제도적으로 보면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가족 2인이 평소에 환자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일관된 진술과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항상 보면요. 이 2인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온 아들과 딸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병원에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보호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보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찾아온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상태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미리 의사를 표현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